네, 지금부터 중급 6조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GPT-2의 논문을 읽고 발표를 준비하였고, 이 GPT-2는 오픈 AI에서 2019년에 발표한 모델입니다. 전 이 순서대로 발표를 할 예정인데, 오늘 네 분의 발표 조원들이 모두 발표를 할 것이고, 우선 네, 다른 분께서 발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GPT-2는 이전에 GPT-1이라는 2018년에 페이스북 오픈 AI에서 발표한 랭귀지 모델인데요. 전주에 GPT-1을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투 스테이지 트레이닝 프로시저를 거치는데 첫 번째로 unsupervised pre-training을 거친 뒤 supervised fine-tuning을 거칩니다. 그래서 GPT-1의 큰 기여점은 스페시픽한 태스크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NLP 태스크에 대해 성능의 우수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그래서 2019년에 나온 오픈 AI에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모델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 차이점이라면 세세한 부분들의 차이점이 있을 텐데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각 서브 블럭 인풋으로 옮긴다거나 마지막 셀프 어텐션 블럭 이후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추가하거나 레지듀얼 레이어스 개수 n에 따라 그 스케일링을 진행하거나 부캡 사이즈가 더 커진 것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인풋 1024개 토큰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본 페이퍼에서는 사이즈를 4가지로 다르게 주어 랭귀지 모델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그런데도 가장 큰 이전 GPT-1 논문과 큰 차이점이라 하면 트레이닝 프로시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파인 튜닝을 진행하지 않고 unsupervised pre-training만 수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제로샷 러닝만으로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본 저자들은 그 GPT-1보다 좀 더 제너럴한 랭귀지 모델 생성을 만들어 보자는 게 GPT-2의 원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모델 구조는 새로운 아키텍처가 아니죠. 하지만 프리트레이닝만으로 다양한 스페시픽한 태스크에 대해서 우수한 성능을 증명하였는데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큰 차별점이라고 본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어떻게 다르냐면 이 퀄리티적인 측면과 퀀티티 양적인 측면에서 매우 다른데요. 그러니까 퀄리티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한 도메인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도메인의 데이터셋으로 구성되었고 퀀티티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대용량의 데이터셋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셋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다른 분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웹태스크라는 오픈 AI에서 만든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는데 앞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GPT-2가 다양한 도메인 작업을 수행을 하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웹태스크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80만 개 이상의 문서를 포함한 40GB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여기 안에서 모두 위키피디아 문서는 삭제를 하였다고 하였고요. 논문에서 이제 예시로 보여준 거는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와 같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구성이 돼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다음 페이지는 이제 input representation인데요. 여기 이 논문에서는 input representation으로 이제 바이트 페어 인코딩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바이트 페어 인코딩과 조금 다른 점은 기존에는 유니코드 시퀀스에 주로 작동을 했지만 논문에서는 바이트 수준의 시퀀스에 적용을 하도록 수정을 하였는데요. 이 결과 단어장 사이즈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또 이 논문에서는
단어장 공간을 최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문자 수준의 병합을 막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른 분이 또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GPT-2는 4개의 랭귀지 모델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고 각각의 사이즈는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다르게 실험이 되었습니다. 네, 표에서 이제 마지막 열은 모델 사이즈가 이전의 이전의 GPT 그리고 버트와 동일하게 구성된 모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적었으며 논문에서는 맨 마지막 행 1542 밀리언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모델을 GPT-2 모델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네. 테이블 3 제로샷 리절츠 온 매니 데이터셋에서는 언어 모델링 태스크의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제로샷에 수행했을 때의 그런 모델의 성능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웹 텍스트 랭귀지 모델이 도메인과 데이터셋의 전이가 잘 되어서 8개 태스크 중에 7개 데이터셋의 소타를 개선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GPT-2에서 이제 보여준 큰 임프루브먼트로는 펜트리뱅크와 위키텍스트2 같은 이제 작은 데이터셋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보였다고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롱텀 디펜던시를 측정하는 데이터셋들에서도 이제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예시로는 이제 보시는 Children's Book Test CBT랑 람바다 그리고 위노그레드 스키마 챌린지에서 새로운 소타를 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보이시는 Reading Comprehension, Summarization, Translation, Question Answering Task에서는 여전히 소타보다는 낮은 성능을 달성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이제 페어 데이터셋을 사용하지 않고도 기존의 베이스라인보다는 높은 성능을 달성을 했다는 그런 점들이 이제 주목할 만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논문에서 또 놀라운 점으로 GPT-2가 학습한 웹 텍스트가 영어가 아닌 언어가 필터링 되어 있었지만 예시로 이제 불어가 10MB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불어도 잘 번역을 어느 정도 했다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분이 이제 이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GPT-2와 같은 언슈퍼바이스드 태스크 러닝이 앞으로도 더 연구할 거리가 많은 그런 분야임을 시사를 하였고, GPT-2의 제로샷 학습 성능은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성능을 보였지만 요약과 같은 태스크에서는 디코더 구조의 특성상 기초적인 수준의 성능이 나왔고, 그리고 연구 결과로서는 시사하는 바가 있었지만 GPT-2 성능이 자체는 아직 실제 사용 가능한 단계와는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로샷으로 낸 성능은 많은 태스크에서 GPT-2에서 베이스라인이 되는 그런 성능을 보였는데 아직 파인 튜닝을 통해서 그 성능을 할 그 개선의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GPT-2로 선보인 추가 훈련 데이터와 모델 용량이 버트에서 입증된 유니디렉셔널 리프레젠테이션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에 충분한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데카 NLP, 글로 등의 벤치마크에 대해 파인 튜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버트에서 입증된 유니디렉셔널 레프레젠테이션의 비효율성은 그 GPT-1 논문이 나오고 버트가 나왔는데 버트에서 GPT-1의 그 유니디렉셔널 레프레젠테이션이 그 자신들의 그 양방향 그 표현에 비해서
덜 그 문맥을 반영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파인 튜닝을 더 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충분히 크고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학습된 대용량 언어 모델이 많은 도메인과 데이터셋에서 좋은 성능을 낸다는 것을 보였고, 제로샷으로 학습한 GPT-2는 8개 중 7개의 주요 언어 모델링 데이터셋에서 소타를 달성했고, 이렇게 그 모델이 제로샷으로 잘 수행하는 태스크들이 하다는 점 자체가 충분히 다양한 코퍼스로 훈련된 대용량 모델들이 그 슈퍼비전 없이도 더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SKT AI에서 발표한 코GPT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코GPT는 GPT-2에서 한국어 성능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어 텍스트로 더 추가적으로 학습시킨 모델입니다. 학습 데이터로는 한국어 위키백과 뉴스, 모두의 말뭉치, 청와대 국민청원 등이 있습니다. 토크나이저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캐릭터 바이트 페어 토크나이저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이모티콘이나 이모지 등을 추가하였고 미사용 토큰을 정의해서 필요한 태스크에 따라 자유롭게 정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 단어 사전의 크기는 51,200 정도입니다. 모델은 레이어는 12개, 히든 디멘션은 768개라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듯이 GPT-2 스몰 구조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네이버의 코퍼스인 센티먼트 무비 코퍼스를 사용해서 감정 분류 성능과 그 카카오 브레인의 코 STS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의 성능을 한번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뭐 이런 식으로 적용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이고 토크나이저 또한 비사용 토큰, 이모티콘 등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GPT-2의 허깅페이스에 있는 이 모델을 불러와서 간단한 튜토리얼을 해보았는데 그래서 토크나이저를 불러와서 그래서 모델을 GPT-2 LM 헤드 모델에서 SKT의 코GPT-2 버전 2 모델을 불러온 다음에 입력 테스트를 넣어서 인코딩하고 생성을 하였을 때 그 입력 테스트에 이어지는 그 문장들이 이처럼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사 데이터셋을 학습시켜서 가사 생성하는 프로젝트나 챗봇 또는 유사 문장이나 다른 주제의 문장을 생성하는 API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원하는 태스크나 목표에 맞춰서 코GPT를 사용해서 한국어 생성 모델을 파인 튜닝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발표 한국어 모델까지 소개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맨 처음에 좀 가까운데 그 목차 뒤부터 1번, 2번, 두 번째 장에서 네 번째 장인 것 같습니다. 4번 PPT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기서 GPT-1과의 차이점에서 좀 컨트리뷰션을 둔 것 같은데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을 각 서브 블럭의 인풋으로 옮겼을 때
모델 학습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혹시 논문에 있을까요? 그 부분은 논문에는 어떤 기여점이 있는지는 자세히 설명은 안 돼 있고, 이게 2점 섹션 혹시 논문 읽어보셨나요? 저는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논문 읽어보시면 섹션 2.3에 이게 한 문단으로 이렇게 다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습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는 저 논문만 봐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혹시 발표자분들끼리 이야기하셨을 때 좀 생각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음, 저희끼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상의를 안 해봐서 혹시 다른 분들 중에서 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아시는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끼리는 아직 상의를 안 해봤습니다. 네, 너무 정적이라서 이거는 저도 좀 나중에 찾아보고 뭐 안 나오는 게 있으면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이 발표 전반에서 GPT-2의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로샷 러닝을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장점들이 많이 나왔고 소타에 가까운 제너레이티브한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논문 전반적으로 컨트리뷰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로샷 러닝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는 저도 좀 간단하게 아는 건데, 저희가 뭐 GPT-2나 이제 그런 모델들 같은 경우는 프리트레인드를 해서 이제 다 저희에 맞는 태스크에 이제 다시 사전학습을 시키는 형태이잖아요. 이미 사전학습된 걸 가지고 저희의 태스크에 맞게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따로 사전학습이 안 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사전학습을 따로 시키지 않은 형태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혹시 더 잘 아시고 있으신 분 있으면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기님 감사합니다. 1시간 뒤에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네. 제가 사실 뭐 이런 개념들이 뭐 그냥 백지에서 설명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냥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그리고 BP 혹시 어느 부분이었지? 인풋 리프레젠테이션 부분에서 BP 얘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네. 네, 이게 유니코드 단어장 사이즈에서 바이트 단어장 사이즈 이렇게 변환을 해서 모델을 적용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요. 혹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잠시만요. 이거를 논문에서 잠깐 예시를 들어줬던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안 넣기는 했는데,
질문. 아니, 제가 이게 지금 자료를 띄우지 못했는데 일단 말로라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 설명을 할 때 도구 도구 느낌표, 도구 물음표, 뭐 도구 점 이렇게 어쨌든 같은 단어긴 한데 뒤에 점이나 느낌표나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근데 유니코드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르게 인식을 하는데 바이트 단위에서는 그 바이트 단위를 쓴 게 그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언어 모델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캡 사이즈도 좀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니까 보캡 사이즈가 크게 되면 아무래도 처리 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보캡 사이즈를 줄이는 대신 그거를 조금 더 유의미하게 줄이기 위해서 바이트 단어자 바이트 단위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GPT도 아무래도 좀 큰 모델이다 보니까 보캡 사이즈를 줄여서 속도나 이런 거를 좀 개선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사용할 때 아까 콘클루전 부분인데요. 이거는 데카 NLP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페이지 표시를 못해가지고 저도 디스커션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디스커션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데카 NLP가 혹시 어떤 데이터 평가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 글루처럼 랭귀지 언어 모델 성능 평가하는 그 벤치마크인데 10개의 태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퀘스천 앤서링, 뭐 기계 번역, 요약, 막 NLI, 감정 분석,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데카 NLP 평가 지표 같은 거는 따로 사이트 같은 게 있나요? 글루처럼? 평가지. 있. 네. 네, 있어요. 너무 제가 검색해도 되는 걸 여쭤본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저도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궁금했던 게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네. 데이터 품질을 위해서 영어 GPT-2 모델을 학습시킬 때 위키데이터를 빼고 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맞을까요? 어떤 부분일까요, 거기가? 트레이닝 데이터셋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네, 여기 모든 위키피디아 문서는 삭제라고. 위키데이터가 안 들어간 거죠? 네, 이건 위키피디아 그거를 삭제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유를 정리를 해놓은 거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카톡에 찾아서 올려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한국어 경우에는 위키를 넣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궁금했습니다. 영어에서는 뺐나 봐요. 삭제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뭔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이게. 네, 제 질문 여기까지고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이어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감사합니다. 그 방금 위키에 대한 내용 그 덧붙여도 될까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GPT 학습을 할 때 이제 이 모델이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가 훌륭해서 매트릭이 잘 나온 건지 아니면은 인풋 데이터가 그 테스트 데이터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트레이벌 형식이 돼서 성능이 잘 나온 건지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해보자 그 연구팀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다 논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 이제 대부분의 데이터셋들은 1%에서 6%그 범위에 그 데이터셋이 이제 중복이 있었고, 그리고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는 하도 이제 인터넷에 많이 크롤링 했을 때 하도 레퍼런스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한 10 몇 퍼센트, 아 이거는 다른 데이터셋 얘기인데, 위키피디아는 그래서 테스트랑 트레이닝 셋에 둘 다 존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위키피디아를 제거했다고 해요. 중복돼서 학습에 방해가 된다라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이 있는데 그 이제 3.2 챕터에 칠드런 북 테스트 부분에 그 왼쪽 그래프가 있고 오른쪽 그래프가 있는데, 슬라이드에는 없는데 이제 논문 내용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왼쪽에 커먼 나운스가 나오고 이제 칠드런 북 테스트는 이제 월드의 카테고리를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커먼 나운스에서는 점점 높아지다가 제일 큰 모델에 대해서는 떨어졌고, 그 이름이 있는 나운스에 대해서는 그 모델이 커질수록 점점 더 성능이 올라갔는데 왜 커먼 나운스에서는 모델이 커졌는데 성능이 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음, 아, 음,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논문에서 이 테이블에 대한, 이 피겨에 대한 설명이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서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어서 추가적으로 한번 찾아보고 네, 카톡으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유태스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뭐 SNS 데이터나, 레딧 같은 그런 곳에서 스크랩을 했다고 하고, 이제, 이거를, 네, 이거를 이제, 링크가 포함된 걸로 이제 만들었다고 이해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 자세하게 되어 있진 않지만, 아무튼 이제, 여기서 파악이 된 걸로는, 이제 레딧, 잠시만요.
네, 이제 레딧에서 스크랩을 한 거랑 그리고 드래그넷이랑 뉴스 기사 이제 추출을 한 이 추출을 한 거를 결합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위키피디아를 삭제를 한 거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 추가 질문 제대로 답변 못 드린 부분은 다시 톡방에 올려주시면 더 자세하게 조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